불멸의 삶을 살아가는 도깨비이자 박보검님과 함께 영화 서복의 전직 정보공무원 귀여운 배역으로 출연할 예정인 공유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엠넷의 VJ 공채에 뽑히면서 본명의 이름 공지철로 연예계에 입문을 했다고 하는 공유님은 SBS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를 포함한 몇 번의 단역으로 출연 후 2001년 KBS 드라마 학교포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를 하여 캔디보이라 불리는 비중 있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지만 2003년 영화 동갑내기 가해하기와 2005년 영화 잠복근무 이전에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유라는 배우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게 된 작품은 2007년 MBC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당시 최한결 배역을 맡아 신드롭적 인기를 얻으며 배우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커피 프린스 1호점 드라마는 남장 여자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로맨틱 코미디물로서 커피회사 회장 최한결과 생계를 위해 남자 행세를 하는 고은창과의 설레는 연애 감정선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내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 안 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명대사가 나오기도 하면서 그 당시 평균 시청률 20%대를 유지하며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한 후 2010년 임수정님과 함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영화 김종욱 찾기로 스크린에 복귀를 한 공유님은 이후 2011년 공지영 작가님의 원작 소설을 모티브로 한 도가니로 스크린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공공모 중 원작 소설을 읽고 문제의식을 느껴 영화화를 직접 추진하였다고 하며 교직원의 아동 성폭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이에 맞서는 미술교사 강인호 배역을 맡아 분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충격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묘사한 까닭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66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을 하였고 영화 내용이 실화라는 점에 충격받은 대중들은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그러한 기세에 힘입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해당 학교의 폐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하며 공유님은 이 작품을 통해 연기에 무게가 실렸다 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각종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약 3년의 공백기 이후 2016년 영화 남가열을 통해 복귀를 한 공유님은 같은 해 7월의 영화 부산행의 서구 배역으로 출연을 해 좀비들에게 쫓기기도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등 딸을 지키려고 하는 아빠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한국 좀비 영화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부산행 영화는 1000만관 개 돌파를 하면서 본인의 필모그래피에 최초로 1000만관 개 돌파 영화를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유님은 무려 5년이나 김은숙 작가님의 캐스팅 제의를 거절해오다가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를 확정했다고 하며 드라마 도깨비의 제작 발표회 당시 캐스팅을 승낙한 일화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5년 동안 자신을 좋게 봐준 김은숙 작가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미팅 자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후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도깨비라도 괜찮으시다면 이 작품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과 함께 캐스팅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노래를 어느정도 부르는 편이라고 하는 공유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뮤지션이나 싱어송라이터가 되어보고 싶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으며 배우라는 직업은 감독이나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도구인 것 같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뮤지션으로 살아보고 싶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공유님은 2010년 영화 김종욱 찾기의 OST 두 번째 첫사랑의 노래와 2012년 KBS ETV 드라마 빅의 OST 너라서를 직접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맥심 카누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공유님은 카누 제품이 첫 출시된 이후부터 쭉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커피 프린스 덕분에 인간 카누가 될 수 있었다. 거의 10년째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지 회사의 직원 같은 느낌도 있다. 연차로 따지면 부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카누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영화 김종욱 찾기에 같이 출연했던 인수정님과의 열애설이 터지기도 했었던 공유님에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둘이 미국에서 비밀 결혼식을 치렀다는 황당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공유님의 소속사는 최근 영화 홍보로 미국에 간 적이 없다 라면서 얼마 전까지 같은 소속사 배우여서 친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기사를 보고 그냥 웃어 넘겼다 라며 사실 무근임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인수정님 소속사 측에서도 어이없는 헛소문이다 라고 반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것은 물론 롯데 자이언츠의 광팬이라고 하는 공유님은 아버지가 롯데 자이언츠 직원이어서 스프링 캠프 때 따라가 사인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지만 정작 2004년 슈퍼스타 감사용에 우정 출연을 했을 때는 오비 베어스 소속 박철순 배역을 열연하여 우완투수의 폼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2011년 롯데 자이언츠가 2위를 하자 싸이월드의 롯데 2위를 메인에 적어놓기도 했으며 오비맥주 광고 모델이던 시절 오비맥주가 주최한 팬사인회에 롯데 유니폼을 입은 롯데팬이 사인을 요청하자 롯데 V3를 적기도 하는 팬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본인의 말로는 연예인 하기에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공유님은 가족 이야기 등 사적인 부분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며 유명해지면서 예전이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해서 마냥 편하지 않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키즈 온더블럭에 출연을 하여 자신은 생각보다 무심한 면이 있고 살갑게 상대방을 대하는 편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으며 친한 지인들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인 시절 공유님은 KBS ETV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을 하여 고등학교 시절 고백을 못하고 헤어졌던 여사친을 찾기도 했으며 그 당시에는 많이 긴장을 했는지 생수를 계속 마시면서 제외한 여자친구의 손을 계속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등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여사친에게 미련을 가지는 순수한 청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봉 연기가 되었던 영화 서복은 2021년 4월 15일에 개봉될 예정이며 전직 정보운용원 기원배역으로 출연하는 공유님과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서복의 배역으로 출연하는 박보건님과의 특별한 동행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자신들을 추적하는 여러 집단들과의 거친 액션을 보여주는 등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서복의 모습과 그런 서복을 지켜주려고 하는 기원의 모습을 통한 두 남자 간의 무릇한 브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심심한 남자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